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진돗개 보호자분들께서 제 의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에서는 서로 가까운 집단일수록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왼쪽 아래는 늑대와 코요테가 보이고요. 그 위로는 진돗개, 풍산개, 동경이가 있네요. 위쪽으로 가면 차우차우, 샤페이, 허스키, 말라뮤트 등이 보이고요. 저 위쪽에 골든 리트리버도 보이네요. 이 연구의 연구사님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국 토종개들은 다른 개보다 늑대나 코요테의 유전자형과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이해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견종에 비해서 늑대의 유전적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진돗개는요,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실 애교도 많아요. 머리도 영리하고요. 그런데요, 유전적으로 진돗개는 다른 견종보다 야생성이 높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어린 퍼피 시기 때부터 이 기질을 섬세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거나 공격하려는 야생동물들이 보이는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성이라는 것은 주변 자극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이죠. 저에게 보내주시는 진돗개 관련 실제 상담 내용들 보면 야생성이 어떤 문제로 발현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6개월령의 진돗피가 있는 믹스견이네요. 6개월령이면 호기심이 왕성할 법한 시기지만 밖에 나가면 소심하고 경계를 한다고 하고요. 본인이 싫은 것이 있으면 입질도 조금 있네요. 콜링의 어려움도 있고요. 제 경험상 진돗개 친구들은 다른 견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시기인 3개월에서 4개월령이 되면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살이 넘어간 성견 진돗개의 사례를 볼게요. 외부 소리에 짖고요. 다른 개와 고양이의 적대심, 줄당김, 사소한 자극에 두려워하고 놀람, 사람을 무서워하고 타협적이지 못한 모습 등의 모든 문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진돗개 키우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시라면 아마 격한 공감을 하실 만한 문제들을 전부 이야기해 주신 듯 하죠. 이외에도 동물병원에 가는 것을 격렬히 거부한다거나 심지어 보호자님들조차도 발을 닦거나 빗질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관리도 입질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적 기질이 본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존 행동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분들은 진돗개가 공격적이고 우위적인 견종이라고 이해하시고 어린 퍼피시기 때부터 배를 뒤집어 까서 제압을 하고 물 때는 때려서라도 복종시켜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진돗개들이 받아들이는 눈 마주치기, 스킨십, 목줄 매는 거, 목욕하기 등 사회적 자극들은요, 다른 견종들보다 더욱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예민하고 두려운 자극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올바른 방향으로 훈련이 가능하신데 말이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 경험과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진돗개들의 성격 특징은요,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도전적보다는 소심함이, 용맹함보다는 두려움이, 충성심보다는 폐쇄적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는 성격 표현일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쾌활하고 사람과 개를 좋아하는 진돗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달한 성향의 진돗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내 강아지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공부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좋은 판단이겠죠. 그럼 이제 진돗개와 같이 야생성이 발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3가지 필수 훈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보통 사회화라고 하면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개들과 뛰어놀고 산책 중 모르는 개와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야생성이 강한 진돗개가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존재와 접촉한다는 것은 극도로 낯을 가리는 내향인이 클럽에 간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경계심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한순간에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진돗개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회화는 바로 무관심 훈련입니다. 낯선 대상과 가까이서 인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나 개가 지나가도 나한테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 나와는 관련이 없는 자극들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평온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제3자 혹은 관찰자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진돗개 성격을 MBTI로 표현하면 대문자 I이기 때문에요.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친구는 가족분들이면 충분하고요. 때문에요, 절대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진돗개는 단지 보호자분들과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두 번째,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입마개까지 연습하세요. 앞서 이야기한 진돗개가 가진 야생성은 곧 본능적인 생존에 대한 공포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돗개를 억지로 붙잡고 제압하면서 빗질을 하고 강제로 입마개를 씌우는 건 생존을 위한 방어적 공격성을 발현시키기 쉽기 때문에요. 빗, 입마개, 발톱깎이 등 가능하면 모든 것들에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 칭찬, 보상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낯선 자극에 두려움을 느끼는 진돗개에게 익숙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훈련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마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아지 스스로 입마개에 입을 넣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강제로 씌우는 건 정말 잘못된 훈련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입마개 훈련을 실패하고 강아지들이 입마개만 보면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입마개는 동물병원과 같은 장소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니까요. 제가 추후에 입마개 씌우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연습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시죠. 세 번째, 진돗개 아이들에게 기본 예절 교육은 필수입니다. 우리 개는 앉아, 손, 부위, 기다려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간식을 들고 있을 때만 말을 듣는 것을 저희 훈련사들은 훈련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집에서 여러 가지 재롱을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또는 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요,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충동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의 반려견이 보호자분의 신호에 의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정말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해낼 수 있다면 그 강아지는 아주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말을 잘 듣는 강아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진돗개 친구들은 충동성이 높기 때문에요, 자극이 왔을 때 유전적인 본능인 짖고 물고 도망가는 행동보다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기다리고 다음 신호에 집중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강아지는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기초교육은 충동적 본능을 이성적으로 누를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진돗개를 키우시다 보면 주변에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배를 뒤집어 까거나 때려서라도 서열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곤 하실 텐데요. 초반에 설명드렸듯 유전적으로 야생성이 높은 진돗개에게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훈육도 훈련도 하지 않고 예뻐만 하면서 키우시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해석하시지 마시고 진돗개의 발달한 야생적 감각 본능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르침을 곁들이신다면 아주 총명하고 영특한 진돗개 반려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내용은 알겠는데 막상 내가 직접 하려니 막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보호자님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이유를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훈련 중인데 갑자기 다른 개가 짖으면서 다가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만지려고 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죠. 훈련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책은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반 직장인분들에게 훈련 계획을 짜고 수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죠. 매일매일 훈련 계획을 세우고 상태를 체크하면서 시간을 내는 일은 본업이 있는 분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지만으로 하기엔 한계가 명확하죠. 셋째, 개들마다의 성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개체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보호자님께서 내 강아지한테 딱 맞는 정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 일이 맞죠.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공격성이 강화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훈련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이긴 합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두도록 할게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한번 나아가 보시죠.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